안녕하세요. 문서연 선생님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손글씨 영상을 찍어보는 것 같습니다. 정말 바빴었거든요. 단과 시작하고 이래저래 정신이 없어서 영상을 거의 못 찍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 유튜브에 한 학생이 질문을 남겼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N수 중이라 모르는 거 선생님 영상 참고하면서 기출문제집으로 공부하려는데 지금 개념서도 따로 집에 있는 게 없어서 댓글 남겨요. 마더텅 한 권 사서 거기에 있는 개념이랑 문제 풀고 6개월 경험만 참고해서 파이널 하면 될까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에 도움 많이 받았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작년에 선생님 수업을 들었나요? 자, 선생님이 이제 이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서 그리고 또 지금 이 여름 시기에 사탐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학생들에게 얘기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지금 사회탐구 어느 정도 완성되셨나요? 선생님이 생각할 땐 이제 두 부류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개념이 완성이 됐어. 이런 경우라면 굳이 수업을 들을 필요가 있을까요? 심화까지도 한번 들었어. 심화까지도 완성된 상황. 다만 조금 틀린다라고 한다면 굳이 어떤 인강을 듣거나 수업을 듣는 건 비효율적입니다. 오히려 자기가 모르는 하나를 찾기 위해서 문제를 많이 풀고 많이 읽고 하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또 N수생, 즉 반수를 시작한다거나 이런 경우 작년에 이미 다 완성을 한번 해본 거죠. 이런 경우라면 굳이 강의는 필요하지 않겠죠. 이 경우는 독학의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독학을 한다라고 치면 그러면 어떤 교재들로 공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선생님이 또 이야기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개념 완성이 아직 안 됐어. 그리고 심화 완성도 아직 안 된 거죠. 문제를 푼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레벨이 있어요. 이런 레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1단계 맞아도 왜 맞았는지 몰라. 왜인지 모르는 경우 진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문화 같은 경우 기능론 갈등론은 모르는데 그냥 대충 찍어서 맞을 수는 있잖아. 근데 기능론 갈등론은 모르고 맞은 거죠. 이제 두 번째 단계는 틀렸어. 공부를 이제 하면 틀리는 때가 있잖아요. 틀렸는데 왜 틀렸는지 몰라. 이 경우라면 선생님들의 수업에 도움을 받고 선생님들의 설명이 도움이 될 겁니다. 세 번째 단계가 틀림.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해설만 가지고도 혼자 풀 수 있는 이 단계라면 굳이 강의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이 단계부터는 혼자서 정리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거든요. 이제 네 번째 단계도 있죠. 네 번째는 틀린 문제를 딱 보자마자 답을 보자마자 어머 나 왜 이렇게 풀었지? 하는 단계. 그 다음 5단계. 네, 마지막이죠. 만점의 레벨입니다. 실수로 가끔 틀리지 안 틀리는 단계. 지금 몇 단계와 있으신가요? 본인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이 경우 어떤 문제집에 있는 해설을 혼자 봐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이런 경우라면 여기 밑에까지죠. 여기까지, 요 중간 어디까지는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본인에게 맞는 인강 수업을 듣는 걸 추천드리죠. 그런데 해설만 봐도 충분하다. 이 다음 레벨은 혼자 공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율학습이라고 말이죠. 그러면 자, 이 경우 아직 개념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어떠한 풀이 방법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사회문화 같은 경우, 표분석 같은 경우 풀이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0점 찾기, 인구 부양비. 이런 경우라면 강의를 듣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레벨에서 약 한 3단계 레벨까지 도달할 때까지, 그리고 제일 마지막까지 선생님 저는요 최근 트렌드도 문제를 풀면서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풀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제 끝까지 인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많은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그래야지 더 여유가 생기고 그래야지 더 많은 깊은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자, 이제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강의가 필요한 경우부터 잠깐 볼까요? 선생님이니까 당연히 문쌤의 수업을 추천하지요. 선생님 지금 시대인지에서 수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수업을 다 들었고 그리고 이제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면 이때는 독학이니까 여기에 맞는 교재로 선생님이 추천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선생님 교재를 잠깐 볼까요? 생활과 윤리의 트렌드 반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걸 학생들이 혼자 하긴 힘들잖아요. 사회 정의 파트. 우리는 로이스가 무지의 베이라에 합의할 정의의 원칙에 따라 사회 체제를 만들고 사회 정의를 추구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제 로이스의 이러한 주장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주장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는 선생님의 설명을 통해서, 이건 비단 선생님뿐만이 아니죠. 문쌤이 아니더라도, 제가 아니더라도 본인에게 맞는 선생님의 설명을 듣는 게 도움이 되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계속 이걸 분석하잖아요. 가장 효율적으로 애기들 2016학년도 9월에 이런 지문이 있었어. 볼까요? 정의의 원칙, 권리 할당, 이익 배분의 근거인데, 개인이 어떤 여건에서 태어나는 것은 정의롭지도 부정하지도 않은 임의적 사실. 이제 이땐 선생님 설명이 들어가는 거죠. 어떤 설명이 들어가느냐? 심플해요. 자, 어떤 여건에 태어난다라는 게 뭐지? 누구는 부자로 태어나고 잘생기게 태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CF를 막 이 사람한테 줘. 선생님 수업에서는 원빈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군가는 그런 좋은 재능을 갖고 태어나지 않고 가난하게 태어났어. 근데 이거는 정의도 부정의도 아닌 거죠. 그냥 누군가가 부자로 태어나고 누군가가 가난하게 태어난 것, 누군가가 재능이 많게 태어나고 재능이 없게 태어나는 건 정의도 부정의도 아니지. 이건 임의적인 사실일 뿐이에요. 하지만 이런 임의적인 사실 때문에 얘한테는 10억이라는 돈, CF 다 얘한테만 몰려서 얘는 빵원, 이렇게 부가 나눠지는 건 부정이다. 이건 학생들이 혼자 하긴 힘들죠. 이럴 땐 선생님의 수업을 듣는 거예요. 아하, 사람들이 어떻게 태어나는지, 개인적인 여건, 이런 것들은 정의도 부정의도 아닌 임의적 사실이지만 당연히 그 근거는 평가원이 근거죠. 하지만 이것에 따라 이렇게 10억, 빵원 이렇게 부가 나눠지는 여기 부분은 부정이구나. 근데 이게 그대로 2017학년도 수능에 나옵니다. 2016학년도 9월 평가원 지문은 이런 식으로 천부적인 재능 분포의 우연성 그 자체로 부정의한 사실이다. 당연히 아니지. 누군가가 재능이 많게 태어나고 누군가는 재능이 없게 태어나는 거. 이건 정의도 부정의도 아니랬잖아. 아까 봤잖아요. 임의적 사실인 거. 돈이 많게 태어나고 혹은 재능이 많게 태어나고 이런 건 정의도 부정의도 아니다. 하지만 이것에 따라서만 부가 분배되는 건 부정이니까 그걸 조절하려고 하는 게 바로 정의의 원칙인 거죠. 이런 경우는 선생님의 수업을 듣는 게 유용합니다. 그리고 이건 선생님이 압축된 교재에 다 녹아져 있잖아요. 생활과 윤리 선생님의 킬러 마스터. 애기들 이거 어색하지 않나요? 하나의 종을 위한 선은 다른 종을 위한 선이 아닐 수 있다. 그런데 이거 O입니다. 선생님 테일러가 이걸 O 했다고요? 그럼 이제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애기들 이거 2019학년도 9월 지문 속 내용이야. 어디 한번 찾아가 볼까요? 바로 이 내용입니다. 무당벌레와 진딧물의 관계와 같이 하나의 종을 위한 선은 다른 종을 위한 선이 아닐 수 있다. 아직 선지화되진 않았지만 이런 내용은 평가원이 다뤄뒀던 그 테일러의 주장이었던 거죠. 그럼 이 내용은 무엇이냐? 이제 선생님 맨날 똑같은 얘기합니다. 문쌤은 삼겹살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나는 삼겹살을 먹을 때마다 건강해지는 것 같고 오히려 몸이 맑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 그 생각하거든요. 나이 들면서. 아, 나는 육식 동물에 가까운 몸을 가졌구나. 오히려 선생님이 육식을 할 때 몸이 건강하고 가벼워집니다. 근데 누군가는 채식 동물에 가까운 몸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이런 경우에 선생님에게 삼겹살은 선이 됩니다. 나의 생명 증진 활동을 시키는 거거든. 하지만 돼지에게 삼겹살은 어떨까요? 미안해 돼지야. 돼지는 자기의 목숨 바쳐 삼겹살이 돼야 돼. 그러니 하나의 종을 위한 선은, 문쌤의 종을 위한 선은 다른 종을 위한 선이 아닐 수 있죠. 이런 건 이런 식으로 선생님의 설명을 듣는 게 유용합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이 요거는 또 하나 더 얘기하려면, 자, 여기 테일러의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유기체는 외적 활동이 아니라 내적 기능에서 목표 지향적인 활동을 하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이게 2022학년도 수능 지문 속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이게 그대로 선지화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하지만 테일러의 주장을 곰곰이 그리고 자세하게 알고 가면 어떤 형태로 변형되어도 답 고르기 쉽거든요. 그럼 선생님 외적 활동이 아니라 외적 활동도 내적 기능도 모두 목표 지향적이네요. 아니 근데 무슨 말인가요? 테일러는 그 목표가 생명 증진 활동이잖아. 그러니 외적 활동, 문쌤이 삼겹살을 사왔어요. 내적 기능, 문쌤이 삼겹살을 소화시켰어요. 이거 전부 다 생명 증진. 그런데 선생님이 이걸 수업할 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애기들에게 완벽하게 이해시켜 주려고 딱딱 막 강력한 이러한 예시를 보여주려고 삼겹살이지만 실제 이거 되게 심오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일어나서 공부를 하고 있죠. 그리고 무언가를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곰곰이 생각해보면 다 무엇일까요? 그렇지. 나의 생존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생존을 하기 위해선 돈이 없는 것보단 돈이 있는 게 유리하고 우리가 생존을 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수단을 갖는 게 없는 것보다는 유리하죠.
그러니 우리가 공부를 해서 좋은 수단을 갖는 것, 그리고 경제적인 여유를 갖는 것, 전부 그 외적 활동도 생존과 결부된 건데, 누군가는 성적 때문에 죽고 싶어요. 아니야. 진짜 목적은 생존이야. 성적 때문에 죽는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성적을 왜 좋게 받으려고 하는 건데? 생존 위해서 받으려고 하는 건데. 이런 철학적 심오함, 이런 건 수업에서 다뤄지는 내용들이죠. 즉,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선생님의 수업에 필요한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생윤만은 아니죠. 사회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적 연구과정의 타당성. 우리 독립변수, 종속변수 나누고 가설 검증하는 그 과정을 물어보는 거 개념에서 되게 많이 틀리잖아요. 이런 부분들 어디에서 체크해야 하는지, 모집단, 표본집단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독립변인, 종속변인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구분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은 수업을 통해서 다뤄져야 되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죠. 사회문화는 또 표분석이 중요하잖아. 인구 부양비, 각각이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따라가는 방법들, 그리고 선생님의 이 인구 부양비 구몬법, 즉 빠르게 인구 부양비 비율을 찾아내는 방법들, 이런 것들은 실제로는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얘네들을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풀이의 적용까지. 애기들, 이 문제는 인구 부양비가 아니라 가중평균으로 접근하는 거야. 이렇게 문제를 보는 눈까지. 그리고 이거는 마찬가지로 가중평균 문제, 사회보장제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가중평균 혹은 0점 찾기 혹은 분자값의 합이라는 이런 개념들, 아직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모르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모를 때에는 선생님의 수업을 듣는 게 유리합니다. 이건 비단 선생님뿐만이 아니에요. 문쌤이 아니어도, 제가 아니어도 애기들에게 잘 맞는 선생님의 수업을 듣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거죠. 하지만 개념 완성도 됐고 심화 완성도 됐어요. 그리고 작년에 이미 다 수능에서도 1, 2등급을 맞았고, 그래서 문제풀이를 통해 디테일만 쌓으면 된다는 친구들은 혼자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굳이 아는 걸 또 들을 필요는 없잖아. 그럼 이때 교재는 무엇이 좋으냐? 선생님은 과목별로 추천하는 문제집이 따로 있습니다.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그 기출문제집에서 자의 스토리를 추천드릴게요. 왜냐? 이게 혼자 공부하려면 설명이 좋아야 된단 말이야. 특히 어려운 파트들에 대한 설명이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에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잠깐 확인해 볼까요? 아까 선생님이 보여줬던 양적 연구과정의 타당성에 해당하는 이야기. 즉,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개념에서도 가장 많이 틀리는 문제들이고, 이게 항상 개념 1, 2위 막 이렇게 오답률을 보여주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지금 자이스토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혼자 공부할 때 이렇게 이 다음 페이지까지도 다 설명입니다. 이만큼이 말이죠. 그러니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독립변수, 종속변수, 모집단, 표본집단, 개념의 조작적 정의에 대한 이런 자세한 설명들, 선생님은 그래서 자이스토리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이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부분이 그러면 이 문제, 똑같은 문제에 대한 해설이 지금 이게 2019년도 6월 평가원이죠. 마더텅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마더텅의 그 해당 문제입니다. 2019학년도 6월 같은 문제에 대한 풀이입니다. 요만큼이 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은 요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문제인데 이만큼의 설명이 있잖아요. 독학할 때는 이렇게 자세한 게 좋죠. 선생님의 수업은 개념을 쌓고 설명이 선생님의 수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교재 자체도 문제풀이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풀이 방법에 대해 포커스를 맞춘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방향성이 달라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 때에는 이렇게 자세한 자이스토리를 추천드립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사회문화 자이스토리 샀으니까 생활과 윤리도 자이스토리 사면 되나요? 아니요. 저는 생활과 윤리는 다른 기출문제 분석서를 추천드립니다. 바로 현자의 돌이라는 책입니다. 현자의 돌 같은 경우는 진짜 자세해요. 이게 기출을 주제별로도 나눠놨고, 그 다음 또 하나는 기출을 연도별로도 나눠놨어요. 그래서 본인이 연도별 모의고사를 풀면서 정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연도별, 즉 모의고사 한 회가 20문제짜리 이렇게 들어가 있는 문제를 사면 되고요. 아니, 저는 선생님 주제를 집중적으로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좋아요 라고 한다면 주제별 문제집을 추천드립니다. 잠깐 현자의 돌 확인해 볼까요? 현자의 돌 자연윤리 파트입니다. 아무거나 선생님 펼쳤어요. 새 책이죠. 선생님이 책을 사기는 하는데 엄청 이걸 꼼꼼하게 보지는 않고, 이렇구나. 현자의 돌 이번에 이렇게 나왔네. 선생님이 보니까. 그런데 이 문제지 어디를 펴봐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기 뒷페이지 볼게요. 이런 식으로 다시 또 칸트의 인간관을 깊게 알아보기라는 형태처럼 이렇게 깊이 있는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선생님은 독학을 할 때, 기출문제 분석을 할 때에는 생활과 윤리는 현자의도를 추천드려요.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함께 개념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표분석처럼 풀이 방법을 좀 알아야 하는 경우, 이럴 때에는 강의 추천을 이야기한다. 비단 저의 수업뿐만이 아니라 본인과 잘 맞는 선생님의 수업을 듣는 게 효율적이다. 하지만 개념도 완성됐고 심화 완성도 한번 해봤고 그리고 작년에 모의고사도 풀었고 작년에 수능도 풀었고 이제 반수를 시작하고 혹은 지금쯤 혼자 정리하는 요 단계죠. 요 단계. 이 3, 4레벨에 도달하는 친구들은 독학해도 충분히 좋습니다. 독학, 그 교재에선 사회문화는 자의스토리를, 생활과 윤리는 현자의도를 추천한다. 이건 각각의 과목마다의 특성인 것 같아요. 선생님 같은 경우 지금 선생님 영상에서 최고 영상은 국어 영상이잖아요.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또 추천하는 문제집들이 또 달라요. 독서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마더텅을 또 추천합니다. 왜냐면 자세하거든요. 막 그림도 그려져 있고. 하지만 또 문학 같은 경우는 매산문을 추천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선생님의 기준에서 각 과목별마다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게 뭘까? 가장 도움이 되는 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추릴 수 있는 거죠. 강의? 당연히 선생님은 선생님 수업을 좋아하겠죠? 0점 찾기, 인구 부양비 봐 이런 거 말이죠. 하지만 혼자 공부할 때 도움이 되는 책들이라면 이렇게 추릴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찾아보고 있다는 건 공부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학생들이잖아요. 응원하겠습니다.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